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대박 소식인데요. 자, JP 모건이 테슬라를 쓸어 담았다는 소식입니다. 역대급 규모로 쓸어 담았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요. 앞에선 비난했는데 뒤로 조용히 쓸어 담는 이 JP 모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 지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매그니피슨 7 주식들만 빠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재밌게 돌아갑니다. 자, 지금 이 왼쪽 위에 코너를 보세요. M7 주식들. 마소가 현재 0.19 빠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아직 장이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이따가 좀 변동이 올 수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애플 0.86 빠지고 있고요. 뭐 그냥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애플의 팀 쿡이 나눴던 얘기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0.86% 빠졌어요. 자, 그러니까 애플, 엔비디아 0.8686 나란히 똑같이 빠졌습니다. 약속이란 듯이요. 자, 그 다음에 아마존 보세요. 2.69 빠졌습니다. 자, 아마존이 좀 많이 빠졌죠. 자, 아마존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거든요. 사이즈도 보십시오. 덩치가 많이 커졌습니다. 자, 어쨌든 그 중국과의 관세 문제가 해결됐다 이러니까 굉장히 혜택 받는데, 자, 너무 많이 또 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또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글 1.34 빠졌고 메타 2.17 빠졌습니다. 자, 오늘 골고루 빠졌죠. 테슬라도 1.82 빠졌는데 좀 계속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1.5 초반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이 정도면요. 그동안 테슬라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거의 뭐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요,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많이 오르면 또 조정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M7 주식 그 주변을 보시면요. 오른쪽, 아래쪽 보세요. 오늘 좀 푸른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M7 제외하고선 푸른 초장이 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게 결국은요, 많이 오른 주식을 이제 조금 헤지펀드사들이 또 정리하고 또 덜 오르고 덜 빠진 주식들에 대해서 또 절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로테이션이 막 됩니다. 그러니까 늘 도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 오늘 흐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큰 틀은요, 결국 이렇게 조정받고 또 올라갈 거예요. 결국 이게 트럼프의 관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 관세 때려놓은 것 때문에 그 여파, 혹시 부정적 여파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 있으면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결국은 큰 틀로 봤을 때는요, 장기적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시장이 잠시 주춤하고 이렇게 어떤 상승 흐름이 잠깐 멈췄던 그 주된 이유는요, 자, 오늘 그 관세에 의한 영향들이 실제 그 마켓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얼 마켓에서 우리가 말하는 주식 시장 말고요, 실제 이 우리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실물 경제의 타격들이 조금씩 나타나니까, 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으로 번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리테일 세일즈 데이터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일단 그래프 한번 볼까요? 막대 그래프. 자, 막대 그래프 보시면요.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한 거 있죠. 빨간색으로 화살표한 거. 자, 완전 점처럼 보이죠. 거의 뭡니까? 지금 상승이 거의 없죠. 근데 그 전달에 한번 보세요. 우뚝 솟아 있죠. 그 전달. 그게 3월 달이거든요. 3월 달에는 리테일 세일즈가 엄청 올라갔는데 4월 달 되니까 완전 그냥 눈꽃만큼 소위 말해서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4월 달에 그 리테일 세일즈가 slow sharply in April. 그러니까 굉장히 샤프하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3월 달에 대비해서. 그 이유가 뭐냐? Pre-tariff spending burst reverses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소비자들이 이 트럼프 관세 걱정 4월 2일부터 적용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또 뭐 이 날짜에 따라서 그 전에 3월 달에 미리미리 다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그 pre-tariff spending을 해버린 거죠. 많은 이 리테일 그 소유주들이 물건을 미리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미리 땡겨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몇 달간은 아무것도 사지마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안 산 사람들이야 뭐 변화가 없으니까 놔둬놓고, 근데 이 3월 달에 미리 땡겨 쓴 거죠.
다 모아가지고 앞으로 몇 개월치 쓸 걸 다 쓸어 담아 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3월 달에 우뚝 솟은 거고요. 그런데 그 여파가 4월 달에 완전 이제 쪼그라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그러면 5월 달에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오늘 데이터가 나오니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보면요. 0.1% 오른 걸로 나왔어요. 이건요, 지난달에 1.7% 올랐었거든요. 자, 그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이런 그 실제적인 실물 데이터가, 지금 관세가 영향을 받네. 그러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빠르게 움직인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홈디포랄지 미국의 대표적인 이 리테일 그 소유주들이 트럼프 지지자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지지자였는데 당연히 잘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 관세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완전히 이러다가 우리 이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다 이 얘기를 막 가서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2달 뒤면 가판대가 텅텅 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테일 샵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뭐 이마트 같은데 어느 한 가판대가 텅 비어버린다고요.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위기의식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도 그걸 알아듣고 조치를 이렇게 멤버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부르짖는 게 이 소위 대수가 아니다라는 걸 판단한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실제로 지금 워마트에서 나타나는 또 이 관세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전체 리테일 세일즈 데이터 나왔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의 리테일을 대표주자인 워마트입니다. 워마트가 오늘 이 CFO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자, 트럼프의 테리프스가 위에 타이틀 보세요.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면요. Trump tariffs say may trigger double-digit price hikes at Walmar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관세가 이 소위 그 두 자리 숫자의 가격 인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불가피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워마트의 CFO 존 데이빗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가격 인상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 워마트는요, 사실 가장 낮은 가격을 제공하기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마트가 바로 워마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CFO가 직접 빨간색으로 하나 보면 We'll work hard to try to keep prices low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최대한 인하하려고 우리는 애쓰고 또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but it is unavoidable that you're going to see some prices go up on certain item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질문 생기죠. 아니, 중국과 관세 이제 협상 끝났지 않았냐? 뭐 관세 또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관세가 이제 부분적인 해결 다 됐지. 큰 틀에서 합의를 봤는데 여전히 30%가 추가가 됐잖아요. 중국은 10%, 미국은 30%를 합의한 거예요. 3대 1이죠. 자,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If you got a 30% tariff on something. 자, 30% 관세를 먹잖아요. 추가적으로.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You're likely going to see a double digit in price increase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30%가 적용되는 물건들, 중국에서는 물건들, 워마트에 있는 물건들 중에요. 상당수가 이 중국에서 많이 왔단 말이에요. 여기는요, 뭐 식료품, 완구, 뭐 가구, 없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어마어마한 그 사이즈인데, 근데 가격도 거의 아마존 수준으로 가격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이 오프라인의 거장인데 가장 큰 이 소위 소위 말해서 이 리테일 이 마트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은 일부 품목들 그리고 중국에서 오는 30%를 추가하게 되면 두 자릿수 이상 뛴다? 그러니까 10% 이상 혹은 15% 이상 20%씩 이렇게 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관세가 30% 먹더라도 가격을 낮춘다 하더라도 적어도 15%, 10% 이상 올려야 본인들이 유통이며 가져오는 거 다 비용 다 제하더라도 마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10에서 20% 사이는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30% 그대로는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10에서 20% 사이는 올린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물가가 또 올랐네? 안 그래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지난 한 코로나 지나고 돈이 많이 풀리면서 실제로 나가보면요.
한 20불씩, 30불씩 올랐습니다. 외식을 하더라도요, $100 나갈 게 한 120불, 130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요, 거의 2배예요. 그러니까 보통 100불 나가는 게 한 200불 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또 두 자릿수 정도, 10%에서 20% 사이가 또 오른다? 그러니까 또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CPI나 또 그 다음 CPI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내려갔지만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건데, 구체적인 거는. 근데 어찌됐건 이러한 소식들, 리테일 전체 데이터와 또 월마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리테일 세일즈 마트가 이렇게 실제로 가격 오른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재미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되게 웃겼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팀 쿡을 만나가지고, 애플의 CEO죠. 자, 팀 쿡과 대화 속에서 노골적인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He doesn't want to tech giant building its products in India라고 합니다. 자, 어저께 이 애플 CEO 팀 쿡을 만나가지고요. 팀 쿡에다가 뭘 얘기했냐면, 인도에서 이 애플 제품들을 계속 생산하는 거,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I had a little problem with Tim Cook yesterday라고 합니다. 어저께 팀 쿡하고 내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I don't want you building in India라고 합니다. 나는 팀 쿡, 당신이 인도에서 애플 제품 계속 생산 늘리는 거, 나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재미난 부분은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1기 때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2기 때 와서 많이 변화된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제는요, 분노를 터뜨리고 폭발하는 모습이 덜 나와요. 그만큼 성숙해진 겁니다. 이제는 정치를 이렇게 알아가고 있고, 정치를 할 때는 옛날 내가 기업 운영하듯이 하면 안 되구나. 이걸 이제 많이 깨달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보기가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 요즘은요, 트럼프 대통령 볼 때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진짜 좋아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말을 할 때요, 어려운 말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되게 쉬운 말로,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상대에게 그냥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또 표현을 쓸 때도요, 굉장히 평범한 평소에 쓰는 언어로 쓴다라는 거예요. 막 뭐 여기 화려한 수사를 쓴다거나 애매모호한 걸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명쾌하죠. 자, 핑크빛으로 하얀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내가 어저께 팀쿡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여러분, 여기 모르는 단어 있으세요, 여러분? 영어 공부 중학교까지 공부한 분들이라면 다 아는 거잖아요. I had a little problem. 다 알잖아. with Tim Cook. 여기서 뭐 여러분 굉장히 이 화려한 표현들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어로요. 근데 너무 항상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I don't want you to building in India. 이것도 똑같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쉬운 언어로. 아이가 엄마에게, 아이가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트럼프식의 화법이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트럼프가 이런 부분 할 때도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냥 본인의 마음을 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요즘 언론들이 트럼프를 비꼬지가 않아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 메이저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레거시 미디어들이 옛날 일기 때는 본인들도 적응이 안 되죠. 트럼프도 막 분노를 내면서 했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의 이런 얘기를요, 굉장히 트럼프도 부드럽게 얘기하거든요. 거의 소녀처럼 얘기해요. I like it 이러듯이 얘기하거든요. I like it. 소녀처럼. 흉내 내다 보니까 제가 다 웃기네요. 여러분, 어찌됐건요. 여기서 이 팀쿡에게 얘기할 때도요, 솔직한데 참 쉬운 말로, 소위 말 이렇게 한국식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Hey, 팀쿡. 그냥 좀 인도에서 안 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 야, 그냥 좀 미국이나 우리 쪽에 갖고 와서 해줄 수 없어? 또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가면, 야,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전달한 겁니다. 자기 마음을요. 사실 요 파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애플이 has been ramping up production in India. 애플이 최근에 인도의 생산을 막 끌어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뭐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목표가 뭐냐면요, 인도에서 전 세계 아이폰 생산량 25% 이상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향후 2년 동안요, 25%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중국
오케이, 니네 지금 계속 이렇게 문제 일으켜? 니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국에서의 이제 생산도 한 25%로 묶어두는 거예요. 그 인도의 25%에서 30% 올려놓고, 다른 나라 좀 올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분산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에 너무 몰빵돼 있으니까 이거는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중국이 무기를 삼죠. 미국과 무역 거래할 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또 미중 무역이 그냥 계속. 근데 사실은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은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도에서 더 끌어올리는 거, 야, 그 중에 일부는 미국에서 하라는 거죠. 미국에 이미 5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야, 공장도 미국에서 해.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뭐 국내, 뭐 해외 할 것 없이 미국으로 와서 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면서 이건 뭐 대박 소식인데요. 자, 여러분, JP 모건입니다. 체이스, 세계 최대 은행, 미국 최고의 은행, 제이미 다이먼이 수장으로 있는 곳이죠. 자, JP 모건, 이 체이스가 이 테슬라 주식을요, 쓸어 담았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적은 수가 아니에요. 무려 이 전체 양을요, 주워 담은 양이 9.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몇 주를 쓸어 담았냐면 무려 343만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거의 350만 주를 쓸어 담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지금 350만 주면요, 대략 뭐 한 250달러, 260달러 뭐 이렇게 계산하더라도요, 거의 1조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한 10빌리언어치를 쓸어 담은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쓸어 담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JP모건은 이만큼, 정말 이 350만 주가량을 1분기에 쓸어 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JP모건이 이 소위 말해서 이 테슬라 주식을 소위 10빌리언, 1조 달러, 1조 원어치를 쓸어 담았다라고 하는 건요, 10억 달러를 한꺼번에 쓸어 담았다? 이거는 뉴 레코드 하예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쓸어 담은 거거든요. 본인들의 어떤 그 데이터 기준을 봤을 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놀랍고 충격적이냐면요. 여러분, JP모건 잘 아시죠? 제가 뭐 계속 자주 가끔씩 얘기하고 있지만, JP모건은요, 테슬라 목표 주가를 어떻게 두고 있냐면, 항상 모든 기관들 중에 가장 낮게 잡아요. 그리고 뭐 고등어나 공매도들보다는 조금 높게.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어떠냐면요, 보통 우리 테슬라에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투자들 많지 않습니까? 뭐 모건 스탠리랄지 또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 투자들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뭐 350, 400달러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JP 모건은요, 항상 낮게, 아주 낮게, 저평가 굉장히 낮게, 그냥 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3월 12일 날입니다. 2025년도 3월 12일이면 1분기 거의 후반부잖아요. 자, 그때 뭐라고 기사를 써냈냐면요, JP모건 보십시오. 테슬라 price target lower to a 120 from 135라고 했습니다. 자, JP모건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135에서 120달러로 끌어내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목표 주가를 내렸어요? 여러분, 3월 10일입니다. 목표 주가를 끌어내렸어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했습니까? 쓸어 담았어요. 350만 주를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고, 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이유가요, 바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어찌됐건 JP모건이 본인들은 앞에서는 이렇게 목표 주가를 내려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편지까지 썼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요. 왜 목표 주가를 내리는가? 뭐 지금 인도량 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뭐 그리고 결국 또 그러니까 이 실적 발표도 안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다 했거든요. 인도량이 사실은 뭐 엉망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다 지금 하면서도 이렇게 120달러로 내렸는데, 본인들은 뭐예요? 이렇게 역대급으로 싹 쓸어 담아서 끌어올렸다? 이거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 이게 낯설지 않아요? 여러분? JP모건이 저렇게 할까? 앞에서는 저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저렇게 한다? 이게 여러분,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JP모건이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쓸어 담았다?
이걸 역설적으로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 JP모건은 진심이구나. JP모건은 지금 이 테슬라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구나. 겉으로는 에이 뭐 테슬라 아유 아니야 이러면서 목표 주가 달랑 120달러, 400달러씩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은 얘는 JP모건은 120달러 오히려 지금 15달러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곧 지금 이 말은요 진짜 말 그대로 이 형편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를요. 정말 테슬라를 허접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쓸어 담았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막 정말 테슬라를 깔아뭉개지만 그건 뭐예요? 뒤로서는 자기들이 볼 때의 테슬라의 잠재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JP모건이 쓸어 담았다라고 하는 건요. 테슬라의 미래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JP모건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로 알려져 있어요. 얘네들은요. 정말 보수적으로 투자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금융위기 때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때 사실 그때 미국 은행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때 최고 큰 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JP모건이 1등으로 올라왔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특히 제이미 다이먼을 대필두로 해서 사실은 이 웬만한 좋은 기업이 아니면 성장할 기업이 아니면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안 좋게 평가해놓고 결국은 이렇게 많은 주식을 쓸어 담았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배워야 될 이게 바로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가 다음 클립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데이터들을 제가 다 모아왔는데요. 최근에 이 JP모건이 테슬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를 보신다면요. 이번에 1분기 때 JP모건이 이 테슬라 주식을 350만 주 이상 쓸어 담았다? 거의 10억 달러를 쓸어 담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이걸 좀 파악하면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그냥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왼쪽 편에 1, 2, 3, 4, 5 있죠. 5가지만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더 많은데 그냥 제가 평소에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내용도 있기도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이런 거 잘 안 다뤄드리거든요. 뭐 이런 이 JP모건이나 메이저 언론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얘네들이 또 이런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뭐 부정적인 걸 잘 안 다루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 보시면요.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1번 넘버 1. JP모건 thinks Tesla will be the biggest loser라고 합니다. JP모건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테슬라가 가장 큰 루저라는 거예요. 제일 실패자래요. 제일 낙오자래요. 테슬라가 결국 보면은 가장 M7 주식 가운데 이 매그넷 7 주식 가운데 나스닥 가운데도 최고 루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자동차 업체들 중에도 결국은 이 테슬라가 가장 이 루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여러분 뒤에서 테슬라 주식을 350만 주 10억 달러치를 쓸어 담는다. 자, 그 다음 넘버 2 보세요.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예요. Tesla fall from grace may have no equal. says JP모건이라고 합니다. 그 JP모건은 또 뭐라고 하면 테슬라에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이건 비할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테슬라가 그냥 이 테슬라의 본질적 가치가 그런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버 3 보세요. JP모건's Scaling Tesla Prediction. 옛날에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JP모건은요. 테슬라에 대한 전망 자체가 이건 테슬라의 자동차 회사가 미래 전망이 우울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늘 비꼬듯이 얘기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왜냐? 매출 떨어지고 막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넘버 4. JP모건 can't understand why in the world Tesla would be 지금 왜 아래쪽 노란색으로 하나 보시면요. 로봇, AI, autonomous ride hailing 이런 거 한다는데 근데 테슬라가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는지 잡다한 걸 자동차만 하지 이렇게 비꼬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로봇이랄지 AI랄지 보여준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율주행 아직까지 제대로 된 거 없지 않냐. JP모건에 따르면요. 실제로 지금 테슬라의 공식적 자율주행 레벨은요. 레벨 2로 기록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옛날에 한번 제시하고 더 이상 교통국에 이걸 제시를 안 해요. 평가를 안 받거든요. 받을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내 길을 가고 나중에 완성해서 짠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JP모건은 야 레벨 2밖에 안 되는데 아직 보여준 것도 없는데 로봇도 그렇고 AI 한참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없다라고. 어떻게 세계 최고의 1등 기업이 1등 자동차 기업이 되냐면서 AI 기업도 아니고 뭐 이렇게 비꼬았죠. 그다음 넘버 5 보세요. 이 오렌지 컬러를 하라고 보면요. JP Morgan cuts Tesla profit estimate on unprecedented.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타이틀만 보면요. JP모건은 테슬라의 그 수익 있죠. EPS 예상 마진 같은 걸 다 낮췄대요. 아래로 잡아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분기 때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테슬라에서 안 좋게 얘기했죠. 이거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JP모건이 직접 얘기하면 수많은 언론들이 막 확대 재생산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생산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에 JP모건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그래 놓고 뒤에서 테슬라 주식을 쓸어 담았어요. 자, 여러분, JP모건이 어떤 회사입니까? 전 세계 최고의 은행이에요. 메이저 은행이에요. 최고 큰 이 은행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JB 다이먼은 차기 재무장관까지 거론됐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시대에 차기 재무장관 트럼프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재무장관으로 하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 이렇게 언론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 120불, 125불, 100불, 80불 이런 식으로 계속 낮추면서 안 좋게 계속 얘기를 해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 이 JP 모건 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 CEO 있지 않습니까? 제이미 다이먼하고 머스크가 옛날에 싸웠어요. 그 전에는요. 굉장히 둘이 관계가 좋았었어요. 둘이 싸우고 나서는 아예 그냥 안 줬어요. 목표 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거의 공매도 수준으로 낮춰놨었어요. 그러다가 뭐 최근에 회복됐다 막 그랬잖아요. 아마 그런 회복된 것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직접 그 트럼프 행사던가요? 어디 행사에 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서로 풉니다. 그때 같이 스피커로 불려왔거든요. 사실 둘 다 유명하니까 공공장소에서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거든요. 근데 둘이가 풀었대요. 크게 남자 대 남자로 허가하면서 풀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 것도 영향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런 식으로 3월 달에 3월 그 12일 얼마나 최근입니까, 여러분? 1분기 거의 최근이잖아요. 화해는 그 전에 했거든요. 근데 3월 12일 날도 그렇게 안 좋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JP 모건에서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결국은 1분기 때 막 쓸어 담은 거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런 큰 기관도요. 앞에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야. 부정적인 얘기에서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쫙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개미들은 막 공포감에 JP모건이 이런 얘기했어 이러잖아요. 가끔씩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JP모건이 테슬라 125불이라는데 그까지 내려갑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JP모건 믿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JP모건을 비판하면 여러분들 뭐라 합니까? 야, 니 깎게 JP모건을 비판해?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제가 트럼프를 비판하면 야, 니가 뭔데? 니가 뭐 트럼프보다 똑똑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니가 뭐 하버드 나온 사람보다 똑똑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비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음모론과 얘네들의 그 정치적인 노림수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야.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다 정치적인 노림수, 정치인들은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움직여요. 이런 지금 이 투자하고 있는 이 친구들 있죠. 이런 메이저 기관들도요 다 계산을 가지고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해서 개미들을 공포감에 떨게 해서 우리가 낮은 가격에 산다. 테슬라라는 기업이 미래 가치가 확실해지면요 그렇게 움직인다고요. 근데 여러분 JP모건이 이렇게 움직인다? 세계 최고의 큰 은행이 그럼 다른 기관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장기 투자를 외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언론들의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막 떨어진다고요. 이런 막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공포감에 개미들 팔고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친구들이 막 공포감 줘놓고 막 쓸어 담고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쪽에 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They're accumulating. 자, 얘네들은 쓸어 담는데요. While saying negative things about Tesla.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주가가 막 더 낮게 떨어지게 한 다음에 자기들은 뒤에서 막 accumulating 하고 있다. 뒤에 쓸어 담고 있는 거야. 앞에서는 테슬라가 안 좋아 개미들 다 팔게 해놓고 지네가 쓸어 담는다고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미국 주식 안에서도요. 이런 큰 기관들이.
결국 그들이 더 쓸어 담기 위해서 낮은 가격에 더 많이 담기 위해서 결국은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왜 장기 투자 여러분들에게 또 바이 앤 홀드를 외치냐면요. 이런 메이저 기관들일지 여기 JP모건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매도와 또 여러분 태가들과 제가 계속 공매도 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메이저 기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 언론 얘기 나오는 거 제가 계속해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 분석해 드리잖아요. 얘들 믿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왜 또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는 부정적인 얘기를요. 여러분들 저보고 부정적인 얘기 다 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악재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댓글에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하니까 주식 당장 팔았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주가가 올라버리잖아요. 제가 가능하면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들은요 안 하려고 해요. 왠지 아세요?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요 얘네들이 고의적으로 하거든요. 자 그러면 왜 부정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 해달라고 저는 또 왜 안 할까? 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어차피 우린 장기 투자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더 확실한 이유는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본다면요. 굳이 그런 부정적인 얘기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가 되어져 있고 또 여전히 공부하고 있고 테슬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미래의 흐름들을 계속 보고 있다라면요. 굳이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 얘네 부정적인 얘기는 거의 테크가들이 하는 얘기가 수두룩하거든요. 순수한 동기에서 하는 애들이 없어요. JP모건마저도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신들의 고객들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썼었어요. 그래놓고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 월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장기 투자 바이 앤 홀더라는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봤자 결국 나중에 다 올라와요. 왜냐면 얘네들은 쌀 때 더 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 왜 폭락하는지, 그리고 왜 떨어지는지. 얘네들이 크게 움직이면요, 주가도 막 밑에서 끌어올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더 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를 때는 신나게 그냥 이런 좋은 소식 나오면 신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테슬라가 여러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2,500 이상 보고 있잖아요. 뭐 2030년도에 10배 정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뭐 400불이 뭐 300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결국 다 올라가요. 봐요. 얘네들은 뒤에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저점에 사겠다? 못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는 딱 타이밍을 맞추겠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춰요? 얘네들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데 못 맞춰요. 월가를 이길 수 없어요. 월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장기 투자밖에 없어요. 바이 앤 홀드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돈을 벌어요. 결국은요. 그리고 떨어질 땐 계속 사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점에 샀더라도 떨어질 때 사모으면 이 평단가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제가 밥 먹듯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자꾸만 차트 보고 분석한다 그 얘기 하거든요. 바보 같은 소리라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장난치는데 뭔 차트가 소용이 있냐고.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걸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결국 돈 버는 걸 보니까요. 결국 그냥 좋은 기업을 장기로 계속 갖고 가고 기회 줄 때마다 사모으는 거예요. 얘네들이 안 좋게 테크가들이 또 공매도들이 공격했을 때에 주가가 흘러내렸을 때요. 그때 계속 이렇게 또 모아가 있을 때에 내가 수량이 깡패가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이 앤 홀드가 월가를 이길 수 있는 이런 친구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무리 차트 분석하고 내가 저점을 맞추고 그런다고요. 절대 못 이겨요.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보이고 미래에 이 정도로 성장할 거다라고 본다면요. 로봇 시대가 오고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라고 본다면요. 그냥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바이 앤 홀드 전략을 하다 보면 결국 5년 뒤에 10년 뒤에 큰 자산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JP모건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막 거의 350만 주를 대량으로 역대급으로 쓸어 담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막 흥분하면서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사실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내용도. 제가 2부 때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 그 원리를 파악했죠. 제가 왜 장기 투자가 돈을 벌고 왜 또 결국은 바이 앤 홀드가 돈을 버는지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이 고점에 샀다 하더라도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모아야지 평단가 떨어뜨리게 되면 결국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본 사람들은 나중에 돈을 다 벌게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제는 여러분들 오늘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정도면요. 일부 영상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2부 때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 많은데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 조이스TV였습니다.